안녕하세요. 2023년도 오늘 변호사 시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 이제 4번 문제죠. 네, 4번 문제를 풀 시간이고 오늘은 명예훼손죄. 이 변호사 시험은 경찰 시험이랑 좀 다르게 경찰 시험은 편제가 좀 이렇게 그 형법 총론부터 쫙 강론까지 이렇게 좀 뻗어나가는 형식인데 변호사 시험은 뭐 총론, 강론 막 들쑥날쑥 막 튀어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명예훼손죄. 요즘 명예훼손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명예훼손죄가 아마 변호사들, 검판사들 아마 제일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SNS의 발달이죠. 유튜버의 발달들. 뭐 맨날 서로 비방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뭐 어그로 끌려고 막 또 거기서 거짓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고 썸네일에 막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일종의 아주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블루오션인 것 같기도 해요. 명예훼손을 내가 얼마나 법리적으로 잘 알고 있고 사례를 많이 다뤄봤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의뢰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의뢰를 하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명예훼손죄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변호사가 되시든 아니면 뭐 경찰이나 검찰이 되시든 간에 점점 더 중요한 죄가 될 거예요. 네. 오히려 지금은 재산죄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지만 형법상 아마 이 명예훼손, 인격권에 관한 죄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한 죄로 각광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이론들, 또 판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보시면 빠르게 볼게요. 판례 OX를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억.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기자를 통해 적시할 때는 좀 희한해요. 봅니다. 기자를 통해 적시할 때는 기사화해서 보도하지 아니한 때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그래요. 기자가 어떤 소스, 이 취재를 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소스에 대해서 뭐 신문에 게재한다든지 방송에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고 우리 판례는 설치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에 하나인 공연성이 없는 거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자가 나왔을 때는 기사화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때는 공연성이 없고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니은 지문.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니은 지문은 이거 그냥 외워야 돼요. 외웠어야 돼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렵다기보다 이거 안 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1대1로 되어 있다. 자, 보세요. 개인 블로그고 개인이야. 블로그가 개인 블로그고 비공개 대화방이에요. 공개된 대화방이 아니에요. 거기서 1대1로 대화했으면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가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이거 전파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공연성이 없고 이거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화방에서 1대1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언제든지 딴 데다가 유출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공부 안 했어요. 사전에. 이거 맞출 수 있었을까요? 못 맞췄을 거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위헌범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한 경우 아니에요.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즉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거예요. 구체적 위헌범이 아니라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람의 명예가 떨어질 수 있는,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사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게 된 상태, 그렇게 만들었다면 명예가 훼손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론적인 문제예요. 이거 이론적인 문제. 훼손된 것이다. 틀렸어요. 구체적 위헌범이 아니에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그 다음 정통망법. 정통망법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일반 형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게시했으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자,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면 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은 서로 반비례 곡선에 있어요.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의 목적은 절대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면 우리 형법 310조처럼 이 정통망법에서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알겠죠?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상치되는 관계에 있어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미음번 행위자의 중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때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아니에요.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그 안에 부수적으로 좀 사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310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일부 부수적인 사익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배제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OXX, OX 이렇게 되겠네요. OXX, OX 3번이 나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쭉 내려가 보면 자, 기업. 자, 기자라는 사람은 반드시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고 공연성이 없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 명예훼손죄, 블로그,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 방사건, 요거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어요. 요거 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아예 판례에 설치가 돼 있죠. 불특정 또는 다주인이 적재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명예가 훼손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리을번도 비방의 목적, 공공의 이익,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 그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기 어려운 거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뭐다? 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사적인 어떤 그런 이익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사익적 목적인 주요 동기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례예요. 이 판례의 주로 사실관계들이 조금 제가 상세하게 소개해놨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밑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실관계를 그대로 뽑아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사실관계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OX를 딱 고르는 게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를 할 때 항상 사실관계와 법리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는 항상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딱딱 칠해놓으세요. 그리고 법리 부분은 밑줄을 걷었고 형광펜을 하나 딱 칠해놓고, 그래서 판례를 OX로 맞냐 틀리냐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에 판례의 어떤 그런 요지들이 막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 사실관계하고 법리를 잘 키워드, 밑줄 이런 것들을 잘 거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변호사 시험 같이 지문이 길고 난이도가 높은 시험일수록 깊이 있게 판례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